간만에 녹화된 영상을 올립니다.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시골에 그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에 그 농지법 제 41조에 따라서 이거를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성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절토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. 이 법이 농지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. 작년 초에.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25년 이제 1월 달에 바뀐 거죠. 그 전까지는 농지 성토를 하게 되면은 그냥 요렇게 요거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만 제출을 하고서는 그냥 농지 성토를 바로 해버렸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있는 농지 지주하고 뭐 물이 안 빠지던가 뭐 높낮이가 안 맞아서든가 뭐 분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갖다 붓는 흙이 성토하는 흙이 뭐 농사 짓는데 부적합한 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운 뭐 흙이어야 되는데 뭐, 뭐 호박돌이 들어 있다든가, 그래서 이게 뭐 논을 갈 수도 없고 농기계 다 망가지고,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농지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농지 개량행위 신고서를 관공서에다 제출을 한 다음에 이게 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농지 개량 행위를 뭐 성토를 하던가 절토를 하던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. 그리고 제출은 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청의 농지과 뭐 거기다 제출을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고 그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? 면사무소에 산업팀에다 제출을 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좀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이제 흙 갖다 붙는 뭐 사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서류를 꾸몄고, 그래서 한 3주 전에 이제 그 면사무소 산업팀에다 제출을 했어요. 제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서류 처리는 완료된 상태고, 그다음에 이제 흙을 이제 갖다 부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, 흙을 지금 흙 나올 때가 아니라서 지금 한 며칠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서류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. 요거는 이제 농지법 보면은 그 농지개량 행위 신고서, 변경 신고서라고 해서 아, 요 양식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농지법 이렇게 치고서는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신고인이 있고, 신고인 누가 하냐, 그다음에 농지 현황이 어떠냐, 그다음에 개량하는 내용이 뭐냐, 요걸 좀 쓰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별지죠, 별지. 어떻게 보면 이제 표지라고 보면 되고, 여기 보면 첨부 서류가 있어요. 첨부 서류.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잠깐만요. 포함되는 사업 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, 시행 기간이 어떻게 되냐, 농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, 그리고 이제 공사 관련한 뭐 계량 높이나 깊이, 면적, 그리고 흙이 이제 얼마나 반입되냐, 뭐 그런 거. 그다음에 이제 흙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, 어디다 빼내는 거냐,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
옆에 논하고 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물이 잘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비산먼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해 방지 계획서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소유권이죠. 소유권. 땅 주인 허가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. 업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바뀐 게 여기 성적서가 필요해. 성적서.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성적서가 필요해요. 예. 일단 그렇게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요렇게 서류를 만들었어요. 농지 개량행위 신고서 첨부 서류, 사업계획서, 그래서 사업 시행자, 시행기간, 위치, 그다음에 공사 관련 도서, 그다음에 이제 흙 등의 반입처, 피해 방지 계획, 그리고 그 농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, 그걸 입증하는 서류, 그다음에 농지 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, 토양 성적서죠. 그렇게 돼 있고 하나씩 사업 계획서입니다. 사업 계획서, 사업 시행자, 저희 이제 최 사장님이고요. 신분증을 저는 첨부를 했어요.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며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량 위치, 농지 개량 위치, 개량되는 농지 위치가 어디냐, 몇 번지, 그죠? 면적 얼마.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도면도 좀 첨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논이 요 밑에 논이고 위에 논 그 지주분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논이 성토를 했고 그다음에 요 위에 논도 성토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요 논하고 요 논이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성토를 해서 이 높이를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농지 개량 개요. 본 농지 개량은 이웃 간에 농지 간에 단차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 논이 푹 꺼져 있어요. 그래서 단차 발생을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밑에 논이 성토를 하면서 저희 논에 엄청 신경을 쓰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한다. 뭐 그런 내용을 썼고요. 그간 추진 경입니다.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저희 밑에 논이 성토를 했어요. 밑에 논이. 그러니까 저희 논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배수 불가하다고 민원도 제기하고 저희 밑에 논 지주분하고도 좀 언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여튼 뭐가 됐든 배수를 확보하고 배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제 저희 위에 논이 이제 성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1월 달에 이제 저희 논을 좀 성토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죠. 개량 높이는 한 단차 완화를 위해서 한 1m 정도 하는 걸로 했어요. 요거는 이제 현장 사진이고요. 요게 저희 논, 요게 저희 밑에 논. 옛날엔 저희 밑에 논이 더 낮았어요. 근데 이렇게 성토를 해보니까 더 높죠.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만큼 좀 그 현장 사진 작년 벼베기 전에 찍었던 거고 개량 면적은 이제 그 농지원부에 나와 있는 뭐 하여튼 그 면적을 쓰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
4,000해배, 뭐 7,000해배 더해서 한 두 개 더하니까 이제 11,000해배 정도 나왔고, 그다음에 이제 흙 반입량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적에다가 그냥 계량 높이 1m를 그냥 때렸어요. 그래서 이제 면적에다 높이를 때리면 이제 부피가 나오죠. 그리고 반출처, 흙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. 그래서 이제 인근에 공동주택 그 신축공사 현장이 있는데 거기도 좀 가져오는 걸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출 현장의 담당자는 누구다. 그리고 피해 방지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밑에 논 같은 경우도 배수 저희 논 그 물 빠지는 걸 좀 하려고 해서 좀 못 쓰는 땅이 좀 발생했어요. 그래서 저희 논도 이제 한다니까 좋다고,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반응이라서 하여튼 뭐 그냥 큰 특이사항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걸로. 그리고 비산먼지 뭐 이런 게 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,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이런 내용. 그리고 요거 이제 개량하는 농지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냐, 그 내용입니다.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. 토지 반입, 토사 반입 동의서라고 해서 토사 반출 현장 연락처, 반출 현장 담당자가 누구고, 그다음에 또 저희 농지 성토를 하는 분이 누가 하고,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야겠죠.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이름 쓰고, 이거는 이제 저희랑 같이 하는, 이제 저희 바로 위에 논이죠. 같이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. 이게. 그리고 농지 계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. 그래서 요거는 토양오염 공정 기준에 따른 뭐 이렇게 성적서입니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. 이렇게 해서 1지역, 2지역, 뭐 3지역 뭐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1지역을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성적서인데, 이 성적서를 그 성토 공사 하시는 이제 분이 사장님 이걸 받아왔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안 보이는 거예요. 글씨도 흐리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. 타이핑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성적서는 뭐 이렇고, 항목이 많으니까 이제 2페이지로 이제 넘어지죠. 이제. 토익 시험도 지난주에 봤는데 참.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면회 가면은 그 본인이 그 정하는 그 분석 기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성적서를 가져갔는데 이게 분석을 따로 다시 해오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시 또 분석을 했고, 그리고 요렇게 요건 이제 농지법에 의한 신고서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도 요렇게, 요거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거고,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적인 처리는 다 끝났고, 보통 업자분이, 사장님이 이제 성토 공사하는 이제 토목 사장님이죠. 그냥 요 비산먼지만 신고하고서는 그냥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. 그럼 큰일 납니다. 법을 어기는 거예요.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하여튼 그 면적이 1000해배 이상, 그 다음에 성토하는 높이가 50cm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. 50cm 미만이면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1m에서 1m 정도 할 거라서 일단 요거를 하고
공사를 하려고 합니다. 만약에 요 비산먼지만 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거 관공서에서 주기적으로 또 현장 그 순찰을 해요. 모니터링을 하고. 그럼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요거를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류 처리는 끝났고 이제 그 공사를 할 거니까, 그래서 공사할 때 좀 현장 가서 좀 영상도 찍고 해서 이제 기록을 좀 남겨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